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02번째 시간입니다. 용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억부, 그 다음에 5대 용신법이지요. 억부, 조후, 통관, 병약, 전황용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억부 용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후 용신도 나름의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용신 같은 경우는 이기격 같은 데 많이 쓴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황용신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종했었을 때 많이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용신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체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사주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 조금 더 운의 흐름과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크게 사주에 대한 설명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론적인 설명이 좀 더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제 사주가 내가 용신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주가 운에서 어떻게 흘러왔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내가 비견운이 왔었을 때, 때로는 겁재운이 왔었을 때 어떤 흐름을, 어려움을 겪어갈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덧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운이 온다. 이제 비견운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견은 일간을 중심으로 대운, 세운에서 비견을 만남을 말을 하고요. 비견은 비견이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다음에 겁재가 있습니다만 둘 다 묶어서 설명을 하면은 비견은 재를 극하여 흉하다고 하나 강약을 분별, 기중을 판단해야 합니다. 비견 겁재는 기본적으로 재를 극합니다만은 내가 신약하고 재가 너무 많았었을 때는 이럴 때는 비견과 겁재를 용신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비견과 겁재는 기본으로 재를 극하는 것은 맞다. 근데 비견과 겁재가 내가 사주에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중을 판단하라는 의미겠지요. 비견운에는 다음과 같은 일에 관심을 두어라.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주변의 형제, 동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럴 때 내가 이제 비견이 신약한 사주일 때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재산,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아무래도 신강한 사주였었을 때 비견을 만나게 되면은 비견의 겁재는 재를 극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일어납니다. 동업자로 인하여 경쟁,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들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비견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비견이 도움이 될 때, 이런 말입니다. 부부간의 불화, 아내의 질병 등이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견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 비견운이 왔다,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불화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재를 극하다 보니 부인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부친의 사업 실패, 부친과 떨어져 지내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재의 문제입니다. 형제, 동료 등의 유산, 재산의 시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남녀 모두 배우자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삼각관계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비겁이 재를 극하니까 분명히 재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 사주도 비견이 오게 되면은 내가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재생살해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비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가 비견운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목소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겁재운을 만나게 될 때는 겁재운이란 대운, 세운에서 겁재를 만나는 것을 말을 한다. 겁재운을 판단하면서 비견과 마찬가지로 강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재성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항상 비견 겁재는 재를 우선으로 살펴라. 그게 이제 남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포함이 될 것이고 남녀공이 부친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겁재는 정재를 극하기에 쟁재, 아내의 질병, 집안의 불화로 이혼하거나 아내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겁재가 길신이 되면 형제, 친우, 부하 직원, 사원들의 도움으로
사업의 확장, 명예를 높이고 성공 등의 일이 있게 됩니다. 남녀 모두 이성의 문제이니 형제, 동료,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가 마찬가지겠죠? 거래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견이 길작용을 하게 될 때 비견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작용일 때냐?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만나 적을 막아주고 의지처가 생깁니다. 나를 도와주니까 그렇죠? 승진하고 인정받지만 정식 승진은 아닐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대우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상급 대우, 사급 대우 이런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 주변을 살피고 혼자서 욕심내지 말아라. 뭐 그쵸? 비견운이 와서 도와주는 거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비겁운이 흉작용을 하게 되면은 극부, 아버지지요? 극처, 극재 전부 다 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좌충우돌하고 부부간에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 금전 손실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망하기도 한다. 뭐 알지 못하는 사이긴 하겠습니까마는 의도한 대로 뭐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요. 비견이 변하여 비겸이 될 때 멀리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게 되고 제가 계속 비견겁제가 제를 변하여 변화를 해도 계속 제가 되니까 그게 손실이고요. 비겁이 식상으로 변하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일주에 따라서 변화하는 오행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비겁이 식상으로 변하게 되면은 자손이 형제 같고 형제가 재주 부리고 기술자이고 형제로 인해 숨통이 트이면서 누이 동생이 임신할 수 있다. 뭐 이것들도 이제 비견이 변하여 식상이 될 때 내 형제가 뭐 아랫사람 식상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을 말을 하죠. 그래서 자손이 형제 같고 뭐 이런 말 형제가 재주 부리고 뭐 이런 말들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비견이 재성으로 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형제로 인해 돈을 벌고 이제 비겸이 재성으로 변합니다. 형제가 돈 벌고 형제나 친구를 부려먹으며 유산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전에 아주 초반기의 운으로 사주 톨에 보면은 오행의 변화를 겪을 때 합충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을 때 설명을 쭉 해놨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나의 것이 되고 여자친구가 여자가 되거나 이 친구가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고 오래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나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재성으로 변한다는 의미는 전에는 동창이었는데 사귀다 보니 부부간이 되기도 하겠고 이런 말이 되겠죠. 이성 친구가 되기도 하겠고 이런 말이 됩니다. 비겁이 관살로 변하게 되면은 형제가 취직하고 명예 얻고 남자 애인이 생기고 형제로 인해 고통받고 관과 관련된 일이 생기고 친구가 배신합니다. 이런 의미의 설명도 이제 관살이 배신한다, 나를 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신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비겁이 인수로 변하면은 형제가 부모 역할까지 하게 되니 형제가 집 사주고 공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공부하고 친구가 귀인이고 동업자 공동투자와 연결이 되더라. 뭐 이런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신운을 만날 때는 어떤 운을 만나게 될까요? 식신은 길성이므로 대체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 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신 자체가 길성이라고 길성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야 길성의 작용이 일어나지요. 식신이긴 하지만은 나한테 나쁜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식신 자체는 좋은 기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상세하게 살피다가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실직 중에 직장을 얻고 활동이 활발하며 사업을 개척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여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로 인해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식신운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출산할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관운을 만나게 될 때 이건 좀 많이 여러 가지 좀 살펴야 됩니다. 상관은 제일 먼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상관이 배우자 인연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운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관운을 만나서 길하게 될 때는 우수한 재능을 인정받고
음악, 웅변, 저술, 학예, 기예, 중개업 등으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이제 상관운은 재능을 발휘하는 거라고 늘상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작용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더욱 크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흉작용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막힘이 있겠다, 이런 말들도 됩니다. 여자는 상관운의 재산을 크게 늘린다 하여도, 재산을 이제 상관은 식상은 재를 불러온다는 역할을 했었죠. 승재관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재산을 늘린다 하여도 남편에게는 해로운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상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했었습니다. 여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은 급을 떨어뜨려 봐라. 더군다나 이제 정관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을 떨어뜨려 봤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상관이 있으면은 개인이 발달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여자분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성공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상관이 사주에 뚜렷하게 좋은 작용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개인이 발달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운에서 꼭 정관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관을 만나게 될 경우에 상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관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꼭 0과 100을 말하라 그러면은 0과 100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의 변화를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이 기신이 되면 직업의 변동이 있고 남편의 사별, 이별 등이 있게 되고 폐업, 자천, 강등, 실직 등이 있게 됩니다. 명예 추락, 시비, 쟁투, 구설 시비가 있고요. 상관은 난세의 별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진폭이 큽니다. 상관은 어떤 차분하고 평온할 때는 작용보다는 어떤 별난 시기, 혼란한 시기를 많이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진폭이 매우 크다, 이런 말입니다. 일시에 성공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형벌을 받기도 한다. 일약 성공하기도 하고 권력지인이 되기도 하고 일약 급락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상운이 오면은 이제 상관과 식신을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식상운이 오면은 하극상으로 직장에 사표 내고 실수하고 책임지고 노조에 개입한다. 근데 식신도 많을 때는 상관에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상의 운을 만나게 될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노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작용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조 같은, 부하 직원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노력 이상의 재물을 얻기도 한다. 승재관의 작용이지요. 재와 관을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식상이 잘 구성이 될 때는 승재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금전에 때로는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 구설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아랫사람과 일이 발생하기도 하겠고요. 선생님은 신학에 상관운이면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사주에 상관운을 만나게 되면은 진학률, 내가 맡은 바에 반해 진학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남자는 식상운에 자식이 미워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크게 설명이 비슷하겠죠? 식상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용신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면은 중후하고 인정 많고 지혜 있고 추리력, 예지력이 탁월합니다. 추리력, 예지력 이런 거는 상관의 특기 작용이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들을 해내고 특이한 생각들을 해내고 상상 이상의, 평범함 이상의 생각들을, 특이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들어낸다? 특이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유경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제 식상은 좋게 말하자면은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재주를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벨탑을 세운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유경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식상은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의미의 뜻이겠죠. 약자의 편에 씁니다. 그래서 식상이 잘 구성이 될 때는 어떤 내가 강한 자에게 강하게 맞서고 약한 자를 돕고 이런 작용도 하는 것이 식상의 작용입니다. 재물을 끌어오고 흉악한 운을 막아줍니다. 이게 이제 승재관의 작용입니다. 질병, 사고 등으로 아프더라도 치료가 잘 되며 수명도 장수합니다. 교육자, 언론인, 이공계, 자유직업이 많고 처덕은 있으나 자식복이 약합니다. 이게 이제 식상의 작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식상은 아랫사람의 문제, 언론 문제, 그 다음에 자유직업이 특히 많습니다. 이게 조직이 아무래도 식상이 관을 극하다 보니 식상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으면은 조직 생활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식상이 신약한 식상 같은 경우는 또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또 악착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게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지런하지도 않고 악착 같지도 않다가 보면은 규칙과 룰을 조금 어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식상이 자유직업이 많고 이런 데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기란작용을 하게 되면은 기대 이상의 재물을 얻고요. 부하, 아랫사람이 도와주고 건강해지고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에 도움을 얻고 승진한다는 말은 식신과 편관, 상관과 편관 이런 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상으로 재를 생해서 재가 관을 재생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상관의 식상의 작용들이기도 합니다. 사주에 따라 많이 설명이 있겠고요. 자식을 얻거나 늘리고 키우고 만들기도 한다. 식상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늘린다는 말은 자꾸 새끼 쳐서 낳는다. 새롭게 조금 더 키워 나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가게를 조금 더 키우고 새로운 판을 벌리기도 하고 새로운 업장을 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투자운은 좋으나 시작은 불안하고 결과는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 흔히 말하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특히 젊은이들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주식해도 될까요? 코인해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주식과 코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는 그게 이제 일부 특정한 계층들만 하는 거였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그게 모든 금융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다. 때로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맞다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제일 번의 의미는 내가 그걸 했었을 때 어떤 큰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가. 크게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대 같으면은 수백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크게 인생이 쪽박 찰 일은 없겠지요. 거기에서 손실을 봤다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자꾸 무리하게 투자를 할 때가 문제고요. 20대, 30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재를 횡재라고 하는 큰 재물을 먹을 사주에 틀이고 운이 받쳐줄 때는 조금 힘을 내서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주에 틀이 없고 운이 받쳐주지 못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조금만 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졌었을 때 절반의 손실이 생겼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무리하게 뭘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소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더라도 내 인생을 무리하게 크게 대출받거나 크게 이렇게 많은 크게 일으켜서 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합니다. 하는 거는 맞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의 여윳돈만 가지고 해라. 때로는 이제 지금의 경험 쌓는다는 측면으로서 앞으로 또 금전이 많이 생기면은 좀 더 추가로 해본 거는 모르겠지만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카드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뭘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운도 내 사주를 봐가면서 하자 이런 말이겠죠. 배짱이 좋아지고 내가 말만 하면 돈이 됩니다. 자손의 경사가 있고 예감이 적중하고 인정이 살아나고 아랫사람이 귀인입니다. 이런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요즘에 좀 쉽지는 않다. 그게 눈으로 띄게 아랫사람이 귀인인 경우는 흔하게 보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상이 흉작용을 하면은 흉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관제, 송사, 시비 등이 일어나니 마음이 상하고 울고 싶다. 이게 이제 관의 문제를 그 식상이 극하기 때문에 관의 문제가 꼭 일어나기도 한다. 초조, 불안, 공포 분위기, 역행이고 무조건 싸우려 하고 하극상입니다. 자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식상이니까 남편과의 불화, 또 식상이 관을 극하니까 여자는 경충이 되면은 자식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자이거나 소실의 자식을 둘 수도 있습니다. 흉하게 작용을 할 때는 무자이거나 소실의 작용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귀신 상관운을 만나게 될 때는 상관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여자는 아주 큰 운이지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관은 기본적으로 정관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남편이 보기 싫고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별, 이혼수가 있다. 속아서 결혼하고 자꾸 의심이 생겨 다툼이 생기며 이기고 싶어서 무리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상관이 호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기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뜻이겠죠. 무리하게 승리하고 싶어서 편법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성에 관심이 생기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관을 극하고 자녀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재성을 만나면은 식상을 있을 때 재성을 만난다. 식상이 재를 만나면 귀함이 끊이지 않고요. 무죄라도 식상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생재함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살림 돈 버는데 관심이 많고 큰 부자는 아닐 것이다. 운에서 만난다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식상운이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는 큰 부자는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욕심내서 더더욱 무리하게 되면은 큰 판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설명이 큰 부자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또 식상이 상관이 정관을 만나는 것과 같이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은 도식이라고 했었지요. 그랬었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관이 정인을 만나면 귀환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직처럼 내가 공부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말한다 그랬었죠. 귀환작용입니다.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다. 식신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을 해치는 칠사를 제복하고 귀살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화토식신은 비만하고 살이 찝니다. 요거는 조금 하여간 화토 자체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런 기질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간 식신에 왕하게 되면은 허세를 잘 부리고 말 잘하고 임경변 좋아지고 잔머리가 1등입니다. 수단만 생긴다는 뜻입니다. 힘이라든가 밀고 나갈 파워 이런 거는 없고 잔머리만 쓰고 힘만 재주만 부린다 이런 듯한 설명이겠지요. 그래서 식상이 특히 상관은 신약할 때는 우둔하고 멍청하고 신강한 상관일 때는 백봉이 아주 신묘한 기운을 발휘하고 이런 말이겠죠. 농담이 심하고 타인을 멸시하며 남의 걱정 많이 하고 반발심에 시비가 많다. 하극상이 심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재주는 많으나 끼니 걱정을 한다. 식상이 다면 배짱이 좋다. 식상이 많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관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배짱이 많다. 이런 듯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배짱도 목의 배짱은 담력이고 식상의 배짱은 똥꼬집입니다.
몰라.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의미의 설명이란 뜻이겠죠. 신약한 식상이 왕했었을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은 이제 첫 자식 낳고 서방과 이별하고 마음이 여유로워 강한 면이 부족하고 식상은 이제 내가 베푸는 기질이기 때문에 키우는 능력 이상의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 덕이 없고 관이 죽으니까 남편이 바람나고 독수공방이며 유모, 보모, 기생, 비서, 교육 등의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다른 사람을 양육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교육계에 있는 것이 아주 좋겠지요. 그 대신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들은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식상은 생식기, 자궁, 난소, 유방이다. 식상이 허약하면 자궁 발달이 안 되어 있고 식상이 부실하면 신체적 기능도 부실하고 식상이 형충이면 자궁이 약하고 기능도 부실하여 자식 때문에 평생 근심이 있다. 유방암, 자궁암 조심해야 하고 식상이 많으면 자궁이 넓다. 이거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검사해보고 하나하나 내가 임상에서 실제 사주를 보면서 상담을 해가면서 겪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식신생재하면 음식 솜씨가 좋다. 식상은 음식 만드는 재료이고 재는 먹을 것이므로 음식이다. 목은 분식, 냉면, 국수 등과 같이 길고 화는 끓이는 것으로 탕, 불고기, 곰탕 등이며 토는 살코기로 네 발로 다니는 종류이며 금은 갑골, 곤충, 게장, 가재, 흔히 말하는 갑각류라고 말을 하고요. 수는 어류, 회 종류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행을 이렇게 음식과 연관시켜서 용신이 오행의 용신에 따라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흉합니다. 이런 듯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비겁이 되면은 아랫사람으로 인해 금전 손실이 생기고 장모, 부하로 인해 손실이 많고 나보다 어린 친구가 나와 같이 맘먹으려 한다는 뜻이겠죠? 자손의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고 아랫사람과 거래하면 돈 못 받고 나가기만 하면 돈 못 받는다. 빌려준다는 뜻이겠죠. 나간다는 말이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다. 왜냐? 비겁이기 때문에.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 하고 친구로 물건 늘어지고 1억 천금 노리다가 망합니다. 식상이 그런 작용인데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를 극하는 비겁의 작용들이 이런 어떤 금전, 음식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식상이 변하여 식상이 되면은 장모 자식이 들락거려 극성 부리고 아랫사람의 변화가 있으며 자주와 잔꾀가 늘어나고 이중으로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관제와 송사가 겹치며 자손이 가출하거나 자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재성이 되면은 재가 귀신일 때 자기 꾀에 자기가 속고 욕심부리다 망하며 장모님 유산을 받고 말만 하면 돈이 생기고 아랫사람에 돈 벌어다 주고 제의가 적중되어 돈을 벌고 지출이 되어야 돈을 내보낸 다음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노력의 대가가 있으며 이권을 개입하고 여자라면 자식이니 자식 때문에 재물 얻고 재산 늘리고 사업 확장에 좋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상이 변하여 관살이 되면은 장모가 취직시켜주고 장모가 호랑이보다 무섭고 아랫사람의 대장이 되면서 자식 때문에 애인 생기고 식상은 자식이니까 자손 때문에 명예가 생긴다. 아랫사람 때문에 승진하고 아랫사람이 배신하고 공갈 협박도 한다. 여자는 식상과 관이 합하면 자식, 남편이 합심하여 공격한다. 여자가 식상이 관과 합하면 그렇지요. 자식 때문에 병이 생기고 좋은 일하고 망신당하고 언쟁이 관제로 변합니다. 말다툼을 했는데 고소해. 난 명예손상 당했어. 이런 의미의 설명이겠죠. 언쟁이 관쟁으로 변한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식상이 인수로가 되면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죠.
공부시켜주고 할머니의 유산 받을 수 있고, 장모와 어머니가 내 집을 사주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며 가르칩니다. 나갔다가 들어온다. 처음엔 나쁘게 보이다가 보일수록 정이 들게 되고요. 노력의 대가를 받고 송사하면 승리한다. 제자가 윗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 변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고요. 근데 인수가 도움이 되는 글씨가 되버리면은 이 식상이 변화의 인수가 됐었을 때 이 인이 나한테 길작용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손이 귀인으로 집 사주고 공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는 작용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좋고 나쁨의 의미의 설명까지 연결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상이 관사로 변했을 때 그게 좋은 작용일 수도 있고 나쁜 작용일 수도 있고, 인수도 재성도 모든 것들의 작용의 변화를 설명해 놨는데 단지 좋다 나쁘다를 묶어서 설명하시거나 기억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했었을 때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가, 변했었을 때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하는가. 식상이 나한테 길작용이었는데 변하고 나니까 흉작용이 돼버리면은 좋은 것이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나쁘게 변하는 것이고, 반대로 좋았는데 계속 좋아.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아지는 것이고, 나쁜 작용이었는데 변해봐야 또 나쁘게 돼. 그러면 설상가상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작용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한테 좋은 작용인지 나쁜 작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신에 대해서 이제 비겁과 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